오늘은요 뭘 할 거냐면은 트래커에 대해서 할 거예요. 트래커. 그래서 지금 같은 그림을 보면은 프레임이 149 프레임.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여기 좀 이런 약간씩 움직이잖아요. 이런 움직이는 푸티지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올려놓거나 이렇게 합성을 하고 싶은데, 아니면 로토를 따라하고 싶은데 어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로토나 이제 트랜스포로 이렇게 다 따라가기에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어 트래커를 따서 알아서 따라가게 한 다음에 그 트래커를 로토에다가 아니면은 우리가 넣고 싶은 오브젝트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이게 딱 붙어 있게 만드는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이렇게 확장돼서 나중에 3D까지 갈 수 있는 좀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것, 트래커 노드입니다. 트래커 노드.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제 푸티지를 불러왔으면은 푸티지가 200 2160에 3840, 되게 크죠. 3840이 이렇게 세로로 길어요. 2160에 3840. 그래서 이제 세팅에 들어가서 2160에 3840 세팅을 해주고요. 이제 프레임 뭐라고 해야 되니? 이걸 뭐라고 하죠? 프레임, 그러니까 한 프레임에 한 1초에 몇 프레임이 들어가냐, 이거를 이제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 리드를 그 푸티지를 누르면은 이렇게 처음에 리드 창이 나오고, 위에 보면은 메타데이터, 여기에 보면은 인풋 프레임이 몇 프레임인지, 그래서 25 프레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영화 작업할 때는 23점, 이거 23.67, 아무튼 뭐 있는데 지금은 23.976, 23.976인데 거의 24죠. 근데 이거는 이제 봤을 때 25 프레임이니까 우리가 25 프레임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23.976이면 여기 23.976을 넣어주면 되고, 25 프레임 이러고 넣어주고, 이제 세팅을 완료했으면은, 저 저장 안 했죠? 저장을 해줄게요. 여기서 저는 이제 트래커다가 트래커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컵을 넣고 싶어요. 이 컵을 이 나무 테이블 위에다가 넣고 싶은데, 컵을 보면 알파가 있어요. 얘는 PNG 파일이기 때문에, 보면 PNG라고 되어 있죠. PNG 파일이기 때문에 알파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로또로 따지 않아도. 그거는 좀 이렇게 검색을 PNG 마트 이런 데다가 검색을 해보면은 좀 PNG 이런 소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마음에 드는 건데 알파가 없다. 근데 PNG 마트에 없으면 이게 따야 되겠지만, 이렇게 PNG 이런 창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해서 보면은 알파가 아예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 올렸을 때 이제 B, A 올렸을 때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겉에가 까만데 알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5번은 알파 노드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알파를 인식하기 때문에 알파 채널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하얀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노드마다 각각 이제 프리 멀티플라이드를 해줄 수가 있어요. 노드를 그냥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바로 알파만 보여주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프리멀트라는 노드를 이용해도 되는 거죠. 뭐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일단 위치를 맞춰줘야 되겠죠.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크기를 약간 줄여주고, 여기 내가 한 이 정도에 넣겠다, 이렇게 넣어야지. 그리고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보면은 2160에 3840 진짜 큰, 이 정도면 이제 사이즈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149 프레임이기 때문에 좀 이제 렌더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수정하고 하면은 렌더 버퍼링이 좀 많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이제 잘 따라가는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 프록시를 컨트롤 P를 누르거나 이 프록시를 키면은
사이즈가 줄어요. 1080에 1920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제 렌더 속도가 좀 훨씬 원활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만 보기에는 딱 좋은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일단 지금은 그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키고 할게요. 여기 보면 약간 버퍼링이 조금씩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봤을 때 컵은 그대로인데 약간 움직임이 있으니까 완전 이제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라가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트래커 노드를 하나 연결해 줍니다. 트래커는 우리가 되게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노드를 보고 원 포인트를 먼저 할 거예요. 원 포인트. 포인트 하나를 가지고 트래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애드 트랙을 할 거예요. 애드 트랙. 그래서 트랙 하나, 포인트 하나를 찝어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찝으려면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중간. 포인트. 그러니까 따라가게 하려면은 일단 영상이 그 포인트를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안 움직이는. 안 움직이는데도 중요하고, 만약에 빛이 갑자기 확 들어왔다 나가면은 이 포인트가 따라가다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상한 데로 막 새고 그래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이런 데다가 찝으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콘트라스트도 없고 뭔가 밋밋하고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를 찝어야 되지? 근데 이런 데다 찝으면은 딱 뭔가 이렇게 멈춰 있고 되게 다른 데랑 이게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포인트는. 그래서 콘트라스트가 좋은 곳을 찾아야 돼요. 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 거기가 최고 좋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앞에 여기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요. 그럼 포인트 방해가 되죠. 그러면 또 그건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래서 한번 재생을 해보고 어떤 포인트가 좋겠다. 지금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찝었으면은 한번 그림자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포인트가 한번 빗나갔다고 해서 그게 망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이제 수동으로 거기를 조금씩 잡아줄 수 있는데 굳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하나를 일단 찝을게요. 일단 1프레임에서 찝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중간에서 찝으면은 앞뒤로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1포인트에서 1프레임에서 내가 프렌트를 애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애드 트랙 하면은 하나가 나와요. 이거를 내가 여기가 좋겠다 해서 여기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값들을 얘네가 데이터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일단 포인트가 작으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주고 이렇게 하고 이제 트랙을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 가는 트랙은 V 단축키 V를 눌러도 되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이걸 누르면은 이제 얘가 알아서 트랙을 시작해요. 지금은 딱 눈으로 봤을 때 되게 정확하게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삐꾸나는 데도 없고 아주 흔들림 없이 잘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 트랙 하다가 보면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시 1프레임으로 들어가서 보고 내가 만약에 여기를 찝었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해가지고 했다. 여기 봤을 때 되게 약간 움직이는 게 엄청 많죠. 정확하게 따라간다기보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면은 딱 눈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없겠구나 싶으면은 바로 딜리트 트랙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가다가 중간에도 뭐 움직이는데 끝까지 갈 필요도 없이 중간에 엄청 흔들리는데 그럼 멈추고 딜리트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애드 트랙해서 만약에 이런데 이런 거 이거는 되게 콘트라스트도 적고 좋은 트랙이 아니겠죠?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시 V를 누르면은 트랙이 따라가요. 이것도 엄청 흔들리고 삑 빠져나가고 그럴 때는 그냥 캔슬해서 딜리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좋은 트랙 포인트를 우리가 뽑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좋은 포인트가 생겼어요. 이거를 이제 이 트랙 데이터는 남겨두고 자, 이 트랜스퍼 이 노드에다가 이제 얘가 그 트랙 데이터를
얘한테 적용을 시켜야 똑같은 포인트에서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좋은데 이 트랙 데이터는 이제 트랜스폼에다가 넣을 거예요. 트랜스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이즈를 조정한 이 트랜스폼에다가 트랙 데이터를 적용하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많이 만졌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따로따로 분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물론 이름을 바꿔주면 제일 좋지만 여기에다가 n을 눌러서 네이밍을 해서 이거는 사이즈랑 뭐 위치 이런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을 하나 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트랙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트랙을 여기서 이 트랙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트랙 데이터를 적용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트랙에서 들어가서 트랜스폼을 들어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트랙이 떴죠. 이게 트랙 데이터가 프레임이 키가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슬레이트랑 센터에 이제 키 프레임이 들어갔어요.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누르고 이제 우리가 트랜스폼 노드도 연결돼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켜서 컨트롤 누르고 똑같이 트랜슬레이트에다 연결시켜주고 컨트롤 누르고 센터에다가 연결시켜주면은 얘가 정확한 위치를 이제 따라가게 돼요. 보면은 잘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다시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이런 선이 생겨요. 다시 이제 트랙을 다시 뺄게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내가 이 트랙 데이터를 키지 않고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1프레임으로 가서 항상 1프레임을 잘 확인해 주세요. 이상한 엉뚱한 데서 하면은 또 이제 트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1프레임으로 가서 트랜슬레이트에다가 옆에 키 애니메이션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링크 투 하면은 내가 트랙을 딴 트래커들이 나와요. 근데 아까 1번은 아까 실패한 애예요. 내가 지금 보면은 내가 이제 제대로 된 트랙은 트랙 2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링크 투 에서 들어가서 이제 트랜슬레이트 as offset을 누르면은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센터도 마찬가지로 링크 투 트래커 투 트랜슬레이트 as offset 누르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끌어온 거랑 똑같이 정확한 위치를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런 이제 초록색깔 연결이 됐다는 링크 표시가 떠요.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하다 하면은 Alt 2를 누르면은 사라집니다. Alt 2. 그래서 만약에 내가 봐야 되는 내가 이걸 어디다 연결했지 해 보고 싶으면 Alt 2를 다시 누르면은 다시 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지금 뭐 움직임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정확하게 따라가는 거를 볼 수 있죠. 이게 원포인트 트래킹이에요. 원포인트 자 이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원포인트 트래킹이 있고 투포인트 트래킹이 있고 쓰리포인트 트래킹이 있고 포포인트 트래킹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원포인트죠. 왜냐면 포인트 하나를 집어서 그 포인트를 따라가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투포인트를 집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우리 트래커에 두 가지 방향으로 따라가. 방향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투 포인트가 생겼을 때는 원 포인트에는 그냥 점이잖아요. 점만 이렇게 그러니까 위치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위치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두 개가 생긴다. 그럼 포인트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각도까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밑으로 가고 하나가 위로 가면은 각도가 생기잖아요. 약간 기울기가 생겨요. 그것까지 계산을 해요. 그걸 우리가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봤을 때 트래커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까 딴 트랙을 보면은 이제 지금은 T에만 체크가 돼 있어요. T는 트랜슬레이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값이라는 뜻이고 이제 만약에 포인트가 두 개가 생겨가지고
이제 두 개를 같이 써야 돼서 이제 평균 데이터 값을 얻는다. 그러면은 로테이션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값도 얘가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포인트가 3개가 됐어요. 3개 혹은 4개가 됐어요. 그러면 로테이션에 뭐가 더 추가가 되죠? S로 시작하는 거. 사이즈, 스케일. 그래서 만약에 3개가 되면은 막 움직였을 때 좀 커진다. 그러면은 카메라 가까이 갔다는 뜻이겠죠. 그럼 사이즈가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만약에 원 포인트다. 그럼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이즈랑 로테이션 값은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원 포인트 트래킹 할 수도 있고 투 포인트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3포인트 트래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들어가면서 점점 입체적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이제 포인트 카메라 트래커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엄청 많은 트랙 포인트들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완전 뎁스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입체 3D 애니메이션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포인트 트래킹에 대해서 했고 이제 이거를 좀 되게 많이 써보면서 원포인트 트래킹도 되게 쓰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써보면서 좀 이해를 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은 뭐 그림자도 대충 넣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여기 1로 가야 돼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기 로또 페인트에다가 트랙 포인트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트랙 포인트가 이제 내가 쓸데없는 트랙 포인트가 추가가 되면은 1인데 난 1 그대로 가고 싶은데 55에 제가 지금 실수를 했죠. 그럴 때는 이 키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그 트랙이 빠져요. 그 프레임이 빠져요. 그래서 다시 1 그 상태 그대로. 그래서 나는 1에서 만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 그림자도 따라가야겠죠? 지금은 보면은 내가 이 트랙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얘는 이제 사이즈예요. 얘는 사이즈고 얘가 이제 트랙 데이터예요. 지금 보면은 사이즈에는 아무런 키 프레임이 안 박혀 있고 트랙 데이터에는 이렇게 키가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 값 계산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칼라를 이제 그냥 대충 이거 아니구나. 칼라를 대충 맞춰서 약간 그냥 블렌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넣었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확인해 보면은 그림자는 따라가지 않고 이제 컷만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에도 내가 방금 딴 트랙 데이터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토 페인트에 다시 들어가서 이제 로토 방금 딴 로토를 선택하고 잠깐만요. 트랜스폼 노드가 있죠. 로토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로토를 선택하고 내가 이 위치가 아니라 아까처럼 링크 투 해서 트래커 1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딴 거라서 이 푸티지에 이렇게 맞는 둘 다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트랙 1 다시 offset 여기도 링크 투 트랙 1 offset 하면은 로토까지 이제 잘 따라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따라가는 것만 보면 되니까 프록시를 켤게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정확한 위치에 붙어서 따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약간의 흔들림, 기울기도 약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원포인트 트래킹으로 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포인트만 쓴 거고 다음에는 투포인트랑 쓰리포인트랑 포포인트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